네, 안녕하세요. 테키타카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테크부 안상현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게임 산업을 좀 출입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G스타라고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가 열려서 부산에서 있던 현장을 좀 취재하고 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서 있는 분들이 관람객 분들이세요. 이제 입장 대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원래 주차장이었거든요. 여기 주차장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저 보고 약간 깜짝 놀랐었어요.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게 매년 거의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었는데 작년에가 19만 7천 명이 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이제 방금 확인해 보니까 21만 5천 명이 와서 역대 최대 규모의 관람객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산 해운대 쪽에 있는 이제 백스코 요 전시관에서 크게 열렸었는데 사실 막 게임 산업이 요즘 그렇게까지 막 좋다는 얘기는 안 나왔었어요. 뭐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기업도 있고 시장 전체가 사실 뭐 고금리로 인해서 좀 한동안 침체된 것도 있었고 해서 게임 산업 전체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었는데 이 지스타 현장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고 또 많이 즐기고 해서 아직 뭐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이용자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제 게임을 굉장히 좀 즐기는 사람인데 어, 지스타를 처음 갔어요. 제가 사실 중학교 때부터 지스타를 되게 가고 싶었었는데 한 번도 못 가다가 이번에 처음 가게 돼서 약간 그것도 일로 갔잖아요. 약간 그래서 성덕이 된 기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썼던 기사예요. 지스타를 다녀온 뒤에. 그래서 이제 20주년, 이제 20살을 맞은 지스타가 이제 최대 이제 행사를 열렸다 해서 여기는 이제 넷마블 게임 부스였거든요. 근데 저기 사진 기자분이 이쪽을 와서 찍으셨더라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막 사람 엄청 많잖아요. 굉장히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행사가 진행되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제목을 뭐 이렇게 사실 주제를 요 두 가지를 좀 뽑았어요. 뭐 지스타는 매년 있는 행사기 때문에 사실 비슷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있는 좀 행사에서는 어떤 점들이 포인트가 될까라고 좀 고민을 했을 때 요 두 가지 정도를 제가 꼽을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이번에 그 지스타 행사에서 가장 이제 주목받았던 게임들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봤을 때 요 두 게임들이 사실 제일 큰 주목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뭐 현장에 있는 대기줄도 요 두 게임을 좀 즐기려면은 거의 한 뭐 3시간씩 기다려야 될 정도였고 그래서 요 게임이 뭐냐 보시면은 요 게임은 이제 넥슨 이제 국내 대표 게임사죠. 넥슨이 개발한 이제 콘솔용 액션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넥슨 저도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넥슨이 예전에 이런 콘솔용 액션 게임을 개발한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해봤는데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넥슨 그 관계자분한테도 여쭤봤어요. 뭐 이게 과거에도 이제 콘솔용 액션 게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넥슨 입장에서는 사실 도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 게임을 이제 뭐 미디어 기자들 대상으로 한번 이제 이 지스타 전에 한번 시연 행사를 한 게 행사까지는 아니고 시연 테스트를 한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요 게임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뭐 게이머분들은 아실 텐데 이 소울류라고 불리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 게임이 뭐냐면은 좀 난이도를 좀 어렵게 한 액션 게임들을 얘기하는데 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을 학습해서 깨는 과정에서 약간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묘한 재미 포인트가 있는 게임들인데 이 게임은 딱 그거를 타깃으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거 얘 해봤을 때 국산 게임임에도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앞으로 출시가 좀 기대되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주목할 게임은 사실 이게 가장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게임이에요. 이게 펄어비스가 지금 개발 중인 붉은 사막이라는 이것도 콘솔용 액션 게임이거든요. 요건 근데 개발한 지가 사실 꽤 오래됐어요. 한 5년? 5년 이상 개발을 해서 약간 만년 기대작이라는 짝 이렇게 비평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시연을 선보였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관람객들이 일반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저도 가서 이제 체험을 해봤는데
왜 기대작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만약에 몰랐으면은 이거 해외에서 개발한 게임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한국에서는 콘솔 게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잘 만들어진 콘솔 게임은 정말 최근에서야 좀 등장하게 된 편이거든요. 콘솔 액션 게임들은. 근데 이 게임은 정말 뭐 타격감이라든지 몰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만들어져서 제가 한국 게임이 이 정도로 좀 발전을 했구나를 좀 여실히 좀 느낄 수 있던 게임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연말에 뭐 출시일이 뭐 이제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연말 소식을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게임을 꼽았던 이유는 사실 이게 콘솔 액션이기 때문이에요. 둘 다 콘솔 액션 게임인데 이 한국 게임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한국 게임 시장은 사실 혹시 리니지 아실까요? 그 예전에 이제 NC 소프트에서 1990년대에 좀 개발했던 게임인데요. PC 기반의 원래는 MMORPG, 그러니까 뭐 굳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대규모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해서 사냥을 하고 캐릭터를 키우고 그리고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나누는 그런 종류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리니지 같은 경우에 한국 게임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임 중 하나로 이제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모바일로도 나왔어요. 모바일 MMORPG로도 나와서 거의 똑같은 게임인데 이게 큰 돈을 벌었거든요. 이게 국내 게임 시장에서 사실 모바일 뭐 매출 1위를 뭐 거의 계속 차지하고 있었고 그 정도로 이제 한국 게임 시장은 사실 그 모바일 그리고 MMORPG, 그러니까 플랫폼은 모바일 그리고 장르는 MMORPG라는 이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실제 뭐 매출 비중으로 봐도 모바일 게임이 거의 한 60%를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MMORPG 관련 게임들이 워낙 우후죽순으로 그래서 뭐 리니지류라고 하거든요. 리니지를 따라한 막 게임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 대표적으로 오딘 같은 게임도 이제 사실 뭐 비슷한 게임으로 좀 분류가 되고요. 뭐 그 밖에도 거의 대부분의 이런 계열의 게임들은 뭐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뭐 가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확률형 뽑기 아이템 이런 것들도 다 비슷했고 이게 다 사실 리니지에서 밀던 뭐 비즈니스 모델이고 컨셉이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리니지 게임들이 거의 한국에서는 대부분을 좀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게임 산업이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시장이 2022년부터 전년 대비 역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게임 산업 입장에서는 모바일과 이제 MMORPG를 좀 집중을 했는데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글로벌적으로도 좀 역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또 이 장르 측면에서도 이 MMORPG가 사실 게이머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제 이런 NC가 정착시킨 그런 가챠 소위 얘기해서 이제 확률형 뽑기 아이템 모델이 그러니까 사행성을 조장한다라는 좀 비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게이머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뭐 용어가 있는데 이제 어, pay to win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지불하면 이길 수 있다 게임 속에서. 그 정도로 좀 비즈니스 모델이 지나치게 어떤 그 게임 속 세상에서의 그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좋은 아이템을 사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뭐 승패가 결정짓는다 이런 요소들이 너무 강해지면서 이제 뭐 돈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는 입장이시겠지만 또 이제 뭐 무과금이라든지 게임에 돈을 안 쓴다든지 아니면 소과금이라든지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다든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나치다는 약간 인식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리니지류 게임에 대한 좀 게이머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니지류 게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계속 인기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죠. MMORPG 비슷한 게임들이 나오면 뭐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뭐 게임 유튜버들도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를 많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모바일과 MMORPG에 대한 인식이 좀 저하가 되면서 한국 게임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 리니지를 개발한 이제 NC 소프트가 이제 올해 이게 아마 제가 3분기 기사일 텐데요. 이게 12년 만에 분기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NC소프트는 지금 뭐 구조조정도 굉장히 대규모로 하고 있고 그 정도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게임 시장의 변화를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한국 게임 시장이 모바일 MMORPG에 있다가 아까 다시 처음 보시면은 이 콘솔 액션 이게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 그대로 한국 게임 산업들도 이 모바일 MMORPG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인식이 좀 생기면서 새로운 도전을 좀 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런 콘솔 게임들 개발하는데 뭐 적어도 한 뭐 2, 3년은 걸려요.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거의 뭐 2, 3년은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게임 같은 이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 거의 5년 지금 넘게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 시장보다는 뭐 콘솔, PC 그리고 또 이번에 지스타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멀티 플랫폼이에요. 요즘 나오는 게임들을 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플랫폼, 그러니까 모바일이면 모바일, 아니면은 뭐 PC면 PC, 콘솔이면 콘솔, 뭐 이렇게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PC와 콘솔 그리고 모바일을 다 모든 플랫폼에서 구동이 가능한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멀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그 멀티 플랫폼이 거의 대세가 돼가지고 뭐 지금 요 게임들도 다 보면은 PC랑 콘솔 다 겸용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임들이 다 이렇게 멀티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면서 사실 게임 시장이 굉장히 좀 요즘 큰 변화가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그래서 그 넷마블의 이제 방준혁 의장이 그 이번에 지스타의 현장에 왔었어요. 근데 이제 뭐 기자들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도 요즘은 진짜 멀티 플랫폼이 대세고 그 지금 개발 중인 게임의 거의 한 7, 80%가 멀티 플랫폼 게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게임 업계에서는 이제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이번 지스타에서도 이런 변화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게임이 그간 뭐 북미 시장에 거의 다 뺏기고 있었던 뭐 콘솔 뭐 이쪽 시장을 최대한 노리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봤고요. 사실 뭐 최근 게임 한국에서 출시한 콘솔 게임들을 좀 살펴보면 작년에 출시했던 이제 네오위즈가 개발한 피해 거짓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시프트업이 이제 출시했던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 이렇게 글로벌 이제 무대에서도 굉장히 호평받은 게임들이 콘솔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뭐 내년에는 뭐 이런 또 신작 게임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약간 한국 게임 시장도 이제 좀 다변화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거를 좀 눈여겨볼 만하고 아직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뭐 있다고 보인다. 왜냐면은 지금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발간한 이제 올해 한 3월쯤에 나온 건데요. 이게 2023년 대한민국 게임 백서 보면은 거의 뭐 작년 게임 시장 규모가 한 10.9% 전년 대비 한 10.9% 감소했다고 좀 추정을 했어요. 이게 거의 10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인데 그 정도로 이제 한국 게임 시장이 막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거를 이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산업을 볼 때는. 근데 지금 한국 게임사들은 뭐 다양한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로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만약 이렇게 뭐 어둡게만 보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희망찬 미래냐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좀 느낀 바가 있었어요. 이게 이거는 제가 2021년 1월에 썼던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쓰게 됐냐면은 요 게임 때문이에요. 이게 원신이라는 게임이에요. 이게 이제 중국의 이제 게임사인 호요버스라는 곳에서 이제 만든 게임인데요. 원래는 호요버스가 뭐 붕괴 서드라는 뭐 모바일 액션 게임을 만들었던 곳인데 이거를 2020년 9월인가에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 원신이라는 게임이 글로벌 게임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게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백기인 게임들이 많을 것 같고 아니면은 대충 만든 게임이 많을 것 같고 아직 기술력이 부족할 것 같고 그런 인식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이게 이제 PC 그리고 모바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콘솔, 플레이스테이션 이거 멀티 플랫폼으로 개발됐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콘솔 같은 데서 구동되는 건 사실 좋은 그래픽의 게임들이 많잖아요. PC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오픈 베타 때부터 해서 사실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때 그래서 제가 거의 뭐 이런 저희 같은 뭐 기성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 게임을 해보고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잘 만들어서 이거는 진짜 위험해 보일 정도로 잘 만들었다 한국 게임 산업들이. 근데 실제로 이게 출시 후에 거의 뭐 한 달 만에 지금 여기 기사에 보면은 2억 4,500만 달러 거의 2,700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더 웃긴 거는 보통 중국 게임들은 내수 시장이 커서 내수에서 많이 벌어들여요. 근데 이 게임은 글로벌 시장에서 당시에 뭐 초기에 보면 한 67%다 해외에서 벌어들였고요. 그러니까 한국뿐만이 아니고 뭐 미국,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엄청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이 시장은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이제 요것도 당시에 이제 기대작이었는데 최근에 출시가 돼서 이제 더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제 콘솔 액션 게임인데 중국에서 개발한 검은 신화 50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손오공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막 요괴들을 이제 때려잡고 다니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중국에서 개발한 명일방주라는 모바일 전략 게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기 게임들 이게 다 중국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팬들이 많거든요. 이런 인기 게임들이 중국에서 이제 쏟아져 나오고 그 게임의 그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게임성이라든지 뭐 말 그대로 재미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 그대로 글로벌 유저들을 이제 설득할 만큼 기술력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좀 그 한국 게임 산업이 이제 중국에 수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구나. 말 그대로 수입도 이제 많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지스타로 본 게임 한국 게임 위기로 봤냐면은 이게 그 올해 한 10월 30일인가 31일부터 11월 초까지 말 그대로 지스타 직전이죠. 11월 초까지 진행했던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했던 그 아까 원신 만든 게임 개발사 있죠. 그 호요버스. 거기서 단독으로 진행한 행사예요. 근데 여기에 그 관람객이 한 5만 명이 왔대요. 실제로 인기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5만 명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스타가 21만 한 5천 명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론 단순 비교하면 훨씬 많죠. 근데 여기는 사실 국내 모든 게임사가 총 출동한 말 그대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행사고요. 여기는 그냥 중국 게임사 하나가 한국에서 연 행사예요. 근데 이 하나가 5만 명을 모은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는 부산에서 열렸고 여기는 일산에서 열렸다는 뭐 접근성 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저는 이 팬심, 국내 팬심을 이 정도까지 끌어모으는 중국 게임이 과거에 있었나 했을 때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히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건 진짜 한국 게이머들마저 중국 게임을 이렇게 좋아하면 야 한국 게임 산업 입장에서는 좀 위기감을 좀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그 원신을 개발한 호요버스라는 회사는 2022년만 해도 지스타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뭐 신작 게임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붕괴 스타 레일이라는 게임도 나오고 그리고 뭐 젠레스 존재로 나오고 뭐 최근에 나온 게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히트를 했어요. 나올 때마다 다 굉장히 좋은 국내에서도 좋은 반응 을 얻어서 팬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이 게임사에서는 굳이 우리가 지스타 안 가고 이제 따로 그냥 우리만의 게임으로 행사를 해도 사람들 많이 모이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좀 대흥행이었고요. 그래서 야 이제는 중국 게임 회사 하나가 만든 행사도 거의 뭐 이렇게 수만 명을 모을 정도로 인기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단순 숫자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위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제가 이런 게임들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기대작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나와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설득력을 얻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활약을 해서 또 한국 게임 산업이 이렇게 주춤하지 않고 조금 더 앞으로 좀 뻗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요거는 그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원신 있잖아요. 원신 나왔을 때 한 원신 나오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이게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거든요. 여기에 이제 어떤 스타트업 직원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막 이 원신이 오프라인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종종 이렇게 저렇게 아까처럼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종종 했었는데 뭐 이런 거 하는데 사람도 워낙 많이 오고 이렇게 팬들이 그래서
내가 개발한 게임 저렇게 좋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렇게 했더니 이제 NC 소프트 직원분으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가지고 이게 화제가 됐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게 돈이 될까? 뭐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의구심을 좀 표현하신 것 같은데, 요걸 가지고서 이제 당시에 이제 NC 소프트가 사실 그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리니지를 계속 반복한다는 약간 비판을 좀 혹평을 좀 받고 있었을 때였는데, 말 그대로 뭐 리니지 M, 뭐 리니지 2, 뭐 리니지 월드, 말 그대로 그냥 리니지에다가 거의 그냥 조금 달라지면 해가지고 계속 같은 게임을 내오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걸로도 돈 잘 번다, 뭐 약간 이런 스탠스를 보여줘서 뭐 게이머들이 발전이 없다는 식으로 약간 혹평을 하고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남의 이제 잘 되는 거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이거 가지고도 그 네티즌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봤었어요. 근데 돈이 될까 했었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게 이제 데이터 AI라는 유명 이제 앱 조사 업체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5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약 7조 원이거든요. 이 50억 달러를 얼마나 빨리 달성했느냐를 조사를 한 거예요. 모바일 게임 앱 기준으로 봤을 때 1위가 원신이죠. 이게 원신, 겐신 임팩트가 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1위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충격이었고, 리니지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리니지예요. 한국 게임 그래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래도 선방한 거죠. 74개월이 걸렸어요. 리니지가 그 5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근데 원신이 40개월 걸렸어요. 그 정도로 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돈이 된 거죠, 사실. 이게 돈이 될까 했는데 돈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NC 소프트 이런 곳에서도 뭐 비슷한 게임들을 최근에 이제 출시를 했었어요. 뭐 호연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집형 뭐 이렇게 뭐 캐릭터 바꿔가지고 싸우는 뭐 그런 약간 서브컬처,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풍 캐릭터의 게임들이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내놨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흥행을 한 것 같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게임 시장의 그런 무대가 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시장에서 확실히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앞줄에는 이런 게임들이 있어요. 중국 게임들이. 그래서 올해 그 제가 이것도 보시면은 저희 이제 베이징 특파원이 있었던 기사인데, 이게 검은 신화 50에 나오는 그 손오공 주인공이에요. 이 게임이 뭐 지금 보시면은 뭐 2주 만에 한 1,800만 부 팔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1조 원이 넘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한 2,100만 부까지도 팔렸고, 중국에서는 뭐 거의 뭐 국민 게임이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게 워낙 화제가 돼서 기사도 워낙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글로벌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수준의 이제 게임들이 계속 중국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게임들이 거의 뭐 인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요거 요 지스타 현장에서 그리프라인이라는 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명일방주라는 게임 있잖아요. 그거 후속작을 지스타에서 공개를 했어요. 시연을. 그래서 이게 줄 서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시연해 보려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막 여기 게임 이제 시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인기 엄청 많았어요. 여기서 사람 엄청 몰리고. 이 명일방주란 게임도 꽤 오래돼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팬심이 꽤 두터워요. 이거 즐기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게임은 막 죽지 않고 계속 매출이 다시 역으로 상승하고 막 시간이 지났는데도 막 그런 모습들을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게임인데, 저도 이 게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잘 만든 게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이제 중국 게임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거의 없어진 상황이에요. 이제는 정말 이제 팬심을 갖고 즐기는 경우가 굉장히 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 게임 시장이 더 이상 선두를 달리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이상의 경쟁자가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긴장감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스타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게임들의 약진, 그리고 한국 게임들의 도전,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